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매인데 팟캐스트 참팟이 4.13 총선을 맞이해서 총선 특집으로 이렇게 재밌게 뜻깊게 꾸려봅니다. 총선 특집 첫 번째로 우리 현재 한국 사회 이 답답한 정치 상황에서 그래도 정의와 녹색의 돌풍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숨 좀 쉬게 해달라 뭐 이런 재밌는 또 현수막 캠페인하고 계시는 우리 녹색당 정의당. 오늘 정의당의 청년 정치의 돌풍을 일으켰던 조성주 대표님, 그다음 녹색당의 우리 하승수 운영위원장 모시고 참여연대 총선 특집 제1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와. 예.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하자가 총선 특집 취지인데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은 진보 정당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연대하는 건 또 시민사회 몫이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손님. 청년 정치의 돌풍까지는 아닌 청년 정책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가까운 종로에 정치 1번지 종로에 진보 정치의 깃발을 꽂겠다, 녹색 정치 깃발을 꽂겠다 하고 야 힘찬 포부를 밝히고 출마하신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저희는 항상 하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금도 운영위원장이 입이 안 나와요. 잘. 우리 그렇죠. 하승수 운영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으로 뛰어든 건데 비례도 아니고 6번인가요? 예. 기호는 6번 받았습니다. 예. 6번 기호 6번. 네, 여기 종로는 10명이나 출마를 해가지고요. 예. 6번도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가운데. 저기 앞에 출마자가 없으면 또 올라가기도 하죠. 그 고정 순번이 아닌. 그렇죠. 그런데 앞에도 있고 뭐 또 뒤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10명이라서 아마 유권자들이 이름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쿠키한 선거인데. 1번 오세훈, 2번 네. 정세균, 네, 그렇죠. 3번 예.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나온 박태순, 거예요. 네. 4번 정의당의 윤공규 네. 여기 당협위원장님. 5번이 누구죠? 노동당의 김한울 부대표. 우리 노동당 박근혜 악수를 여기 빵빵한 거부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김한우 부위원장님, 네. 박근혜 네. 대통령이 악수 거부했던. 일약 네. 전국적 스타로 떠오르신 네. 분. 저도 오다가다 많이 만나요. 네. 그 임차 상인들 그렇죠. 투쟁할 때 같이 만나는 네. 분이거든요. 항상 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아주. 예. 어떻습니까 이게 네. 저기 변호사만 하시다가 녹색당 뛰어드시고 네. 거기다가 이제 비례도 아니고 네. 지역구까지 뛰어드셨는데 하실만 하세요? 네,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밌게 하고 있고 뭐 사람들도 점점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는 천막 선거사무소 만들었더니 또 재밌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예, KT 건물 앞에. 거기 예. 있군요. 한번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놀러 오세요. 예. 네. 세종대왕님을 등지고 세종대왕님 백으로 이순신 업고. 장군님 사이에 네. 있습니다. 역시 정치 1번지 종로 나와요. 인생을 챙겼다는 각오시네요. 그 성관이가 막 철거하려고 들어오진 않나요? 혹시? 선관위에는 신고가 돼 있어요. 신고돼 있는 거죠?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막 당사도 있었는데 천막 캠프는 안 된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어느 지역 가면 또 어느 지역의 성관이는 뭐 그런 게 또 안 된다고 또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관료주의라는 게 뭐. 예, 이게 성관이도 이상한 점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생관이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안 내나요? 이제 서울시가 여기 광장 관리권이 있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좀 관계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선관위하고 KT 쪽 문제는 없고. KT 앞이 아니라 KT 쪽 광화문 광장. 예. 있죠. 그렇죠. 시. 천막 뭐- 캠프를 설치하게 된 배경도 같이. 아니 뭐 천막 사무소는 원래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기 종로는 7만 원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해도 잘 아시고 여기 워낙 비싸가지고 뭐 큰 건물에 현수막 거는 것만 해도 아마 거의 1,000만 원. 현수막값만 해도 큰 건물에 지금 여기 오세훈 후보님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여기 잘 보이는 데 있는데 그런 거 아마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이 없고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원래 약속을 하고 나온 거라서 총 비용 500만 원. 기타금 빼고 500만 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비 후보 때는 사무실 없이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 근데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면 사무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 그게 의무적으로 일단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되나요? 예. 자기 집으로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가능해요. 집으로 하든 어떻게 그렇게 하든 하는 어쨌든 건데 있긴 있어야 돼. 어쨌든. 예. 그래서 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서울시에는 좀 죄송하지만 그냥 천막을 한번 치자. 네. 그렇게 뭐 됐습니다. 뭐 네. 조례보다 자연법이 우선하잖아요. 시민들 직접 만나시겠다는 아니, 그래도 뭐 건데. 죄송하긴 하죠. 네. 근데 뭐 선관위는 어차피 이게 가능한 거니까 신고하니까 네. 받아줬고 경찰이 이제 며칠 동안 한동안 음. 뭐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들 앞에서 경고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는 네. 형법 뭐 몇 조에 그러니까요. 해당이 네. 되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 출신이시라. 아니 실제로 정강 정치 네. 업무를 중단에 방해하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그렇죠. 방해하는 선거방해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선거방해죄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이제 뭐 경찰들이 좀 있었는데 토요일 날 빠졌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나라 네. 경찰들이 공부 좀 해야 돼요. 사실 네. 인권 네. 공무, 참정권 공부 너무 안 해요. 제가 참여인대 있을 때 워낙 경찰들 상대로 소송을 많이 예. 해봐가지고 우리 하승수 운영위원장 후보 경력에 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 경력도 나가고.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열심히 하셨잖아요. 실제로 상들을 2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가신 이문이 아니라 네. 2년간 상근한. 당시에는 박원순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다음으로 시민단체 최초의 상근한 변호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각오라든지 그 마음가짐을 저희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당을 떠나가지고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나오시면 너무 잘할 거다라고 다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유,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이제 청취자들도 네. 아이고 녹색당도 좋고 정의당도 좋은데 이런 어쩜 좋냐 이제 이런 고민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참여연대 간사들 중에도 노동당 지지자도 있고요. 그럼요. 네. 다 정치 성향은 자유니까. 그럼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연대 회원들 중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일부 있고 네. 정의당 지지자. 그 회원들 참여연대 이렇게 잡지에 올간지 이렇게 공개하거든요. 회원 설문. 아. 더불어민주당이 1등, 정의당이 2등, 녹색당 3등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런 순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1야당이 의의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못지않게 상당수가 과반수는 진보정당에 가까운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당, 녹색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정서가 일단 현실적으로 제1야당을 좀 도와줘야 되는 안 한 분도 있지만은 상당수는 아니다 이제 정의당, 녹색당 정의로 가야 된다. 또 노동당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주 후보님은 네. 어떻습니까? 당 대표 선거에 나가서는 안타깝게 조금 안 되고. 예, 그때 그다음에 3위하고 이제 예, 그때는 3위. 비례는 그 뭐- 전체 득표에선 비례도 3등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 예. 이제 그 홀수 짝수 이렇게 이제 여성 1357 이제 홀수 여성 이제 남성은 이제 짝수인데 남성 후보자들이 예. 다 1, 2, 3등을 하는 바람에 저 이제 6번에 배치된 거죠. 예. 그리고 3등인데 이제 1, 4, 5에 여성 명부 그렇죠. 정당법상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돼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6번에 배치되어 있어서 뭐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뭐 정의당 지지율이 오늘 뭐 일부 조사에서는 8% 9% 찍는데 제가 가려면은 예. 최대한 많이 여유 있게 가면 이제 한 12%를 받아야 제가 국회 12%? 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서 조성주까지 국회 보내주십시오. 12% 2%더 올려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17% 가까이도 나온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수도권에서 아마 17인가 15%가 나왔었던 걸로. 그러니까 예. 그 화면에서- 조성주 예. 후보님은 지역구 선거가 아니고 사실 비례대표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선거법상 사실 비례대표가 선거운동하기 쉽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평소에 제 지론인데 한국의 정당법이 문제가 일단 많고 정당법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정당법, 선거법. 근데 공직선거법도 사실 이것도 뭐 이게 58년도 이제 일본 거 원래 그 군국주의 시대 거 가져온 거잖아요. 예. 58년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문제 많고 그 안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참 비례대표 후보들 저희가 이제 좋은 사람들을 정의당이 나름 고심해서 당원들 투표로 뽑아놓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유권자들을 만날까 이런 것들을
뭐 연설도 할 수 없고 뭐 유세도 안 되고 뭐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연설도 못해요? 예, 연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녹색당이 헌법재판소에 네, 했어요. 지금 했죠. 했는데 판결을 안 내려주네요. 아 네. 정말. 아, 그러니까 비례대표 네, 후보자들 유세 우리 금지. 녹색당 네. 비례대표 후보자님 1번이 황용 감독님, 네, 네. 2번이 이계삼. 이계삼 선생님. 네. 예. 제가 프레시안에도 글 썼지만은 뭐 정의당과 녹색당의 비례대표는 굉장히 모범적인 과정을 통해 뽑혔다. 뭐 정의당의 비례 명부를 보면 비례대표 취지에 굉장히 걸맞고 녹색당은 특히 또 1번, 2번이 2년씩 네. 임기를 맡아서 네. 하기로 한 네. 신선한 실험으로 호평도 받고 화제도 끌었다 막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그 나름 그렇게 의미 있는 분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유세가 금지돼 있어서요. 야, 고민입니다. 예, 마이크를 못 쓰게 돼 있어서 정말 그래서 그냥 문제네요. 맨목으로 생목으로 이제 그 생목은 또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아, 말도 안 목소리 되는 큰 건데 사람만 유리한 법이네. 네. 목소리가 희한하네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인간의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 녹색당은 저는 오늘 녹색당 정의당 두 분 모신 거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임경지 의원님도 생각하는데 녹색당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 예. 2년 전 거의 2년 전 4.16 참사 전에 예. 그날 당일 예. 그 7시간에 대해서 무슨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해서 소송해가지고 소송도 하시고 예. 일부 승소 뭐 일부 패소 판결을 그러니까요. 받았습니다. 예, 그것도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인 거에 예, 근데 뭐 다 이겼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직접 소송 그러니까요. 법정에 들어가 소송을 했고 뭐 제가 어쨌든 정보 공개 사건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소송을 해본 사람이라 제가 직접 이제 맡아서 했는데 녹색당 사건이지만 어쨌든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재판부가 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게 저는 뭐 그냥 뭐 무슨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제가 받은 인상은 한국의 사법부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 저는 솔직히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무슨 국가 보안도 아니잖아요. 네, 뭐 대통령이 아니 그 예.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 참사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뭐 했는지는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일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총리실에서 총리가 한 발언하고 총리 옆에 있던 사람 한 발언 다 나와 있거든요. 책으로 다 출판돼 있어요. 아, 심지어 이제 네. 당일날 몇 뭐 시에 무슨 몇 시 네. 몇 분에 누가 무슨 이야기했고 누가 무슨 이야기했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책으로 네, 출판돼 그러니까. 있고 관저의 100시간 예, 그 책 관저의 보면 100시간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그거 아, 다 그림이 그러니까 났지 네, 그런 않습니까? 국가적 재난이나 네. 국민적 네. 이기 상황에서 예. 정부의 책임자들은 뭘 했는지를 그렇죠.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 근데 한국은 뭐 7시간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아무튼간 아직 온내는 못 들어오고 계시지만 그런 신선한 그리고 꼭 필요한 캠페인을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그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지금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온내에 얼마나 들어가실 거 같냐. 네. 그다음에 또 야권 연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예. 목표 요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녹색당은 뭐 어쨌든 한석 이상이 목표입니다. 아. 네, 지금 국회의원이 없어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창당하고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뭐 우리가 밀양이나 강정이나 여러 현장들에 예. 연대해 왔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역량의 한계, 국회의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걸 결국에는 이제 다른 당 의원을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꼭 한석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이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년하고 임기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그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3% 정당 투표에서 3% 얻으면 비례 한석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위해서 달리고 있고요. 저도 사실 지역구에서 나왔지만 제가 지역구 선거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서울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 경기도까지 커버해야 될지도 모르는 다니면서 이제 본 선거운동 당시 또 비례는 뭐 또 그렇죠. 녹색당 예, 녹색당 전체를 또 찍어달라. 알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녹색당 현수막이 또 선관위로부터 경고마저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 저기 후보 뭐죠? 후보는 정당 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 그쵸. 예, 녹색당 던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당 투표는 최선에 투표하세요라고 현수막 걸었는데 선관위에서 떼라고 그랬으니까 예. 녹색당 논평이 선관위가 최선의 정당을 녹색당으로 인정해줬다. 예. 뭐 이런. 우리가 요즘 기자회견 할 때 선관위가 인정한 최선의 정당 아, 녹색당입니다. 이렇게. 예. 일단 정말 어떻게든 온내 진입이 목표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저희로서는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네. 꼭 좋은 결과 있어야 할 텐데. 응원만 아니라 표를 주셔야 돼요. 아 표를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냐 정의당이냐 녹색당이냐 노동당이냐 막 왔다리 갔다리 하실 텐데
그죠? 오늘은 예. 시민단체에게는 후원으로 응원을 표하시고 정당들에게는 투표로 네. 응원을 그렇죠. 표하시는 게. 임균님 의원님 저기 우리 청년들도 막 이런 고민 하나요? 아, 비례대표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다들 사보시게. 아 오늘 아, 유권자가 갑 예,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네. 판단해 보시려고. 야 우리 그럼요. 임경재님 멋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의 목표는 지금 저는 이제 공식 네. 목표는 이제 원내 교섭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의당의 원내 교섭 단체 구성, 그러니까 20석이죠. 이제 원내 교섭 단체는 그게 이제 공식적인 목표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야권의 상황이 뭐 이렇게 썩 어떻게 보면 또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적으로 이제 현실 목표는 또 있죠. 정당이라는 게 뭐 공식 목표와 이제 현실 목표. 요즘에 이제 내적인 목표는 두 자릿수 의석, 두 자릿수 지지율, 두 자릿수 의석. 예. 이걸 이제 내적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비례에서 뭐 6에서 7석, 그다음에 지역에서 4에서 5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현실적 목표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네. 예. 심상정 대표님이랑 노회찬 대표님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누구나 이제 정의당 하면 두 분을 그렇죠. 떠올리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면서 또 걱정도 되고. 예. 뭐 정의당의 간판 스타이자 뭐 정치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두 분의 정치인이시잖아요. 예. 심 대표님은 이제 저기 이제 지역구 이름이 바뀌었죠. 덕양에서 이제 고향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쪽에 이제 출마 원래 지역구니까 이제 도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노회찬 전 의원님이 이제 창원으로 옮기셨죠. 노원에서 이번에 이제 영남 진보벨트라고 과거에 얘기하는 이제 노동자 도시 창원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창원에서 이제 곧 이제 아마 야권 단일화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 그게 뭐 내일쯤 되면은 이제 결과가 보겠지만 아, 벌써 내일쯤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가 3월 8일 8일인데 3월 네. 29일 날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저녁 방송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로 하나요? 예, 지금 이제 막판 여론조사로 창원은 단일화를 예. 뭐 하기로 협상을 해가지고 허성무 후보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거기서 예, 열심히 여러 번 나왔는데 예. 이렇게 단일화 여러 번 협력하시고 그런 분이라면서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야권 연대가 맞고 단일화 맞는데 이렇게 양보하는 후보님, 네. 뭐 이렇게 결혼 후보님들한테는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참 야권 단일화라는 게 사실 뭐 좀 이따 한번 주제로 얘기했지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야권 단일화만 하면 이제 소수 정당이 성장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시민들이 바라는 어쨌든 새누리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독주를 또 견제하는 거에 대한 열망도 있는 거고 둘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 또는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늘 유권자들도 고민이고 정당들도 고민인 뭐 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예. 주제겠죠. 예. 그냥 하나 더 물어보죠. 거기 그 지역에 국민의당 후보도 나왔나요? 창원에 국민의당 후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뭐 지금은 아마 등록을 하셨는지 아 그럼 예, 그걸 확인해봐야 본 후보 되네요. 등록을 했는지는 예. 제가 확인을 해봐야 그러니까 돼요.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또 야권 연대에도 또 국민의당이 안 해주면 또 근데 뭐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야권 연대를 안 한다라는 걸 뭐 그러니까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자, 뭐 야권 연대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하승수 위원장님한테 야권 연대 이야기 물어보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녹색당, 정의당 그래도 찬파 청취자들은 상당히 잘 아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캐릭터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녹색 딱 하면 뭐 친환경, 풀뿌리, 반전 평화, 뭐 동물권. 그다음에 어쩐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울 것 같고. 정의당 그러면 어떤 노동 정의, 뭐 네. 경제 정의, 사회 정의 앞장서시는 분들, 뭐 노회찬, 심상정 뭐 이런 분들 떠오르고 정진우, 박원서 이런 분들 필리버스터 떠오르고 아 김재단 의원님도 네. 말 안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할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승수 변호사님 저기 녹색당의 그 정말 매력적인 어떤 구호나 정책 뭐 한번 한 3, 4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조성주 후보님도 그렇고요. 네.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슬로건이 네. 숨통이 트인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예. 봤어요. 사실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도 지금 뭐 초미세먼지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심하고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봄이 됐는데 또 뭐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이야기 나오고 사실은 이제 숨통이 트인다라는 구호 자체는 그냥 그런 현실을 우리가 표현한 거기도 하고 예. 다만 이제 그게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뭐 노동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이제 지금 숨통이 막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녹색당 슬로건은 숨통이 트인답니다. 숨통이 트이고 정치가 이제 이런 우리들의 안전의 문제나 주택, 일자리, 소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실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의
뭐 이 정당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좀 내세우는 정책들은 그 숨통이 트인다라는 그 구호에 맞춰 가지고 뭐 초미세먼지를 줄여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 대신 안전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일자리의 숨통을 틔우고 뭐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소득을 통해서 돈이 꽉 막혀 있으니까 돈줄이 그걸 숨통을 틔우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전세 월세 상한제 같은 주거 정책, 주택 정책,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도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는 뭐 숨통을 틔우는 정책들을 이번에 좀 녹색당은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까지도 좀 숨통을 틔우자. 네. 생명의 네. 숨통을 틔우자. 네. 아, 숨통이 네. 정이란 말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네. 숨통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아는 것보다 숨통이- 훨씬 더 숨통이 튀네요. 네. 듣기만 해도 숨통이 튑니다. 이 원장님 어땠어요, 이경규 원장님? 아 너무 좋죠. 이쪽 우선 후보님들 얘기 듣고 지금 이 원장님은 계속 평가하고 있어. 네. 누가 더 매력적인가, 어느 정당이? 네, 아, 다 숨통 진짜 튀었어요. 순간 저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딱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정의당도 못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정당의 슬로건 자체가 이제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 사회의 정의다. 저희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이제 지금 한국 사회 최대 문제 아마 세계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불평등이라는 이슈가 아마 가장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제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는 정책들과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시민들의 삶이나 생활에 좀 맞게 슬로건을 만들면서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복지임금 100만 원. 이제 우리가 선진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과감한 예를 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은 복지국가 선도 정당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복지를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이런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문제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각 정당들이 경제 성장, 뭐 일자리 창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자리가 창출돼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하는 일자리면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잖아요. 어떤 노동이냐, 어떤 일자리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곧 진보 정당,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거 특히 5시 퇴근법 저희가 이제 요즘에 네.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현실주의적인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정당이라서 5시 퇴근법을 주 40시간을 35시간 안 하고도 점심시간에 근로시간 인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정책들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뭐 녹색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 이런 것도 이제 뭐 녹색당 워낙 뭐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저희도 이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거는 특히 그 일자리 문제, 노동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정의당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주거 문제예요. 아, 예. 그러니까 주거 문제 없이 한국 사회에서 아마 주거 문제 해결 없이 과연 어떤 개혁이나 진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요. 예. 청년들은 정책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메인 중 하나는 주거 정책을 좀 많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가 다 청년들이 제일 예.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재 개그를 하나 하면 네. 주거 문제 해결 안 아, 되면 무섭다. 죽어. 아, 네. 주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죽어. 끄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끄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요즘 아재 개그 워낙 인정해줄게요. 네. 아재 개그로. 그 사실 선거 때마다 예. 좋은 공약, 좋은 정책들은 예. 많이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거기서 약간의 헛헛함을 느끼는 거는 예. 그게 단순히 나열이나 혹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배치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좋은 공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를 그려가면서 이제 이 공약들이 어떤 시너지를 낼 건가 일종의 전략과 기획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는 두 정당의 공약들을 보면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나름의 이제 본인들의 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거는 그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공약에 뭐 가타부타 혹은 뭐 실현 여부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공약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가 무엇인가 그게 대안이 그걸 한번 놓고 싸워보자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많이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고 여전히 시민사회 영역도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그런 움직임에 또 유권자 운동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이번에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4.13 총선 같은 경우는 예. 뭐 지난 대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이런 거 이제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뭐 이게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정치가 뭐 선거가 복지국가 반값 등록 그렇죠. 이런 뭐 것들이 100만 원만 내고 다 치료받자 뭐 그렇죠. 별별 공약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되고 네. 논쟁이 되고 맞아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일단 네. 논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는 원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예. 민주주의에서 이번 선거는 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그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예. 이제 저는 막장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장. 공천이 아, 후보 맞아요. 등록하는 날까지도 막장 드라마 공천이 같아요. 확정이 안 이거 아주 됐는데. 막장이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양당제라는 게 나라마다 또 작동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은 이 양당제 구조라는 게 지금 막장이고 뭐 안철수 씨가 지금 뭐 다당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뭐 그 국민의당 같은 정당은 다당제를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그냥 양당제에서 튀어나왔다가 다시 선거 끝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는 그런 정당이고 우리나라에도 무수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완전히 실종돼 버리는 예. 이번에 선거가 돼 버리고 공천 과정을 보면 최악의 공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국의 양당제 구조가 완전히 막장까지 왔고 이 상태로는 저는 한국 이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는 한국 정치가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소수 정당 가치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한국 정치는 깝깝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예. 짧게 저도 비평해 보면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제 제 3당 또는 새로운 정치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느껴져요. 월락 그런 네. 캐릭터가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이 국민의당 뭐 지지자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제 3당이 설득력 가려면 양당과 다른 정책을 막 내세우고 다른 색깔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안철 대표님은 네. 뭐 눈물까지 흘리셔서 뭐 안쓰럽긴 하던데 색깔도 또 그런- 녹색을 쓰셔가지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 그 녹색당은 죽겠습니다. 또 그것도 녹색당이 그 논평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아니 근데 같은 정말 녹색이라도 좀 전에 색깔 말씀하셨지만 이게 색깔 자기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정당이 예. 지금 녹색당의 녹색을 또 가져가셔가지고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그때 논평도 내셨잖아요. 네. 같은 녹색이라도 다릅니다. 아, 누구라도 근데 쓸 참 수 있지만 다릅니다. 뭐 이런 어렵습니다. 거였나?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 행태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 정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근데 국민의당이 가치나 나와서 정책을 무슨 가지고 해야 친환경 되는데. 정책, 친에너지 대한 정책 이런 거 발표하는 거 못 봤어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지적을 받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나 사회를 놓고 이야기하기보다 국회의원이란 그 한석을 누가 쟁취할 것이냐라는 것만 남으니까 되게 그렇죠. 헛헛한 것 같아요. 전 네. 야권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야권연대도 해야 되고 사실 시민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사실 국회에 입성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결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다양함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갑론을박도 펼쳐져야 되는데 결국 뭔가 이제 선거 기간에도 막 다양한 후보들이 와서 볼라치면은 어차피 3, 4일 전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청년들의 이익을 혹은 권리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싹틀 기회가 너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근데 저는 굉장히 주요한 시점에 우리가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전 이번 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막중한 의무감과 사명감이 또 있지 않으실까 예.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 시기니까 수많은 정당들이 다 우리에게 국회의원을 더 많이 달라. 그리고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장 국회의원을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국회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이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 뭐 어떠면 전문가면 아니면 뭐 유명하면 뭐 예를 들면 고생했으면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결국 국회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또는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나 또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투입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투입되는 곳이고 국회의원이란 바로 그 목소리를 가져와서 조직해서 거기다가 그걸 키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어떤 정치와 국회 입법부에 대한 고민 없이 각 정당들이 이제 그냥 우리에게 의석을 많이 달라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내세운다 후보로, 이런 의미가 있는 후보들을 내세우는 게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양당 정치도 원래는 이제 잘 돌아가면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양당 정치라고 꼭 나쁜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양당을 통해서 다 대변이 되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양당이 대변 못하니까 제3의 정당을 바랬던, 다른 목소리를 바랬던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양당에서 하던 목소리하고 다 정당은 다른데 목소리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유권자가 느끼면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양당 정치. 그러니까 1-1번이 있고 2-1이 있고 2-2가 있는 그러면서 3번 선택지는 없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1-2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 2번이 1-2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가끔은 1-1, 1-2, 1-3이 되는 건 요즘 아닌가. 1-1, 1-3처럼 느껴질 때도 후보들도 있어요. 이제 예. 서로 맞바꾸잖아요. 이렇게 예. 서로 왔다 갔다 아, 하잖아요. 아,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막 다른 당으로 다른 가버리고 데로 뭐. 끌어올려가지고 막 돌려막기 되고, 표적공천하고 예. 돌려막기고 막 예. 좀 이상하던데. 그런 게 정당 간 보면 차별성이 정치 혐오를 또 조장하는 그러니까 정치 면이 혐오. 있어요. 예. 아니, 그게 유권자들이 그 그걸 문대성 보고 후보 있으면. 있잖아요, 새누리당.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온갖 그 독설을 퍼붓더라고요. 뭐 불출마 국회가 선언하고. 엉망이고 정치가 뭐 개판인데 내가 잘못 들어왔고 나는 이제 그래서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김무성이 부르더니 얘 인천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했던, 불출마 선언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거 보면 국민을 진짜 이 사람들이 아주 개 무시 정도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회가 우스워지면 사실 더 모욕받는 건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국회로 예. 시민들이 보낸 건데, 그러니 어떻게 정치를 좋아하고 인정하겠어요? 저는 되게 불편한 오해 같은 게, 국회의원들 뭐 세비깎자 이런 건데 사실 일을 잘하면 저는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또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마치 국회의원들이 얼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마치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사실 정치의 혐오를 계속해서 조장하는 언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하는, 실제로 김무성 대표도 중간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 같은 건 사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배제해, 사실 반헌법적인 그렇죠. 네. 이야기라 그런 생각을 이야기 해요. 하신 적 있죠. 네, 네. 우리 이번 총선 청년내시나 시민내에서 낙선근거 때 그거 빠졌다. 다음에 꼭 찍어야겠다. 그 진짜 살벌한 말인데요. 잘못된 말인데. 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런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잘못된 정당 체제에서 두 정당이, 녹색당, 정의당을 보면 사람들이 약간 지지자가 달라도 제 주변이나 시민사회 최소한 그래도 감히 시민단체가 뭐 전 국민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진보적 시민사단 중심 보면 녹색당, 정의당을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례대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자는 분들인데 혹시 많이 조금 짓궂은 질문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정의당보다 녹색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승수 운영위원장님. 어디 아니, 가서 이제 뭐-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 네. 합당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 아니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예. 뭐 정의당은 어차피 다음 국회에서 보일 정당이고, 아. 예. 녹색당은 사실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시작해야 되는 정당이고, 이제는 녹색당 국회의원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진우 기자님이 우리 녹색당 팟캐스트에 나와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님이 예. 또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엄청난 예. 팬을 한번 합보하셨네요. 녹색당을 지지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녹색당 국회의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 굉장히- 시민들이. 설득력 있는데요. 딱 네. 얼른 들으니까 느낌이 왔어요. 근데 정의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의당도 이번에 간당간당하다. 어디 하나 만만치가 않다. 막 이런 걱정들 하세요. 또 좀 우리가 쓴소리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진보 정당 명부에 보니까요, 너무 당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표가 예를 들면 1%씩만 해도 몇 명, 한두 명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당 있죠. 민중연합당이라고도 또 있고, 정의당, 우리가 이제 흔히 진보정당 4개인가요? 지금 명부에 벌써? 정의당, 녹색당, 네. 그다음에 노동당, 민중연합당. 그렇죠. 민중연합당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창당 명부에 4개 들어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또 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만만한 상황이 아닌데, 조성주
후보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뭐 아, 녹색당이나 노동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찍어달라고 하실 때. 예. 뭐 저도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녹색당 국회의원을 한국 사회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필요하다는 건 저도 하승수 운영위원장님 얘기에 후보님 얘기에 뭐 적극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정의당에 더 많은 지지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정의당은 한국 사회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실제 정치로 안에서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힘을 키우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지금 좀 더 투자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현실이다. 정의당은 현실. 뭐 굳이 이런 비교가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녹색당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의당이 좀 더 성장해서 뭐 제1야당이 된다던가 뭐 한 10년 후에 이렇게 되면 녹색당이 이제 더 또 성장해서 정의당을 또 위협하고 정의당이 보수화되면 또 위협하고 이게 이제 저는 정당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두 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이 고민이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적어도 최소 20-30년 정도는 정의당과 녹색당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올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두 정당을 비교하기보다 실제로 한국 사회 소수 정당이 너무 설 자리가 이제 없다는 걸 전제하고 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좀 더 평평하게 할 건가, 이제 그 고민들이 좀 많이 그렇죠. 이어졌으면 네. 좋겠고, 예. 전 두 정당을 비교하는 게 둘이 선택이 아니라 이 좋은 선택지가 많다라는 걸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네, 맞습니다. 그런 선택지를 좀 여러 개 볼 수 있는 시야의 확장의 맞습니다. 계기가 좀 사실은 네, 뭐 좀 이게 좋겠어요. 선거가 이번 한 번만 있는 것도 예. 아니고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시스템이 지금의 정치를 낳은 것이고, 뭐 시민단체들도 계속 낙선 운동도 했었고 정치제도 네. 개혁 운동도 했었는데 사실은 큰 틀의 정치 시스템이 바뀌지 못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또 다른 당이든 저는 그 정당들이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좀 이후에 좀 집중을 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와, 네. 저는 임경주 의원한테 방금 큰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네, 왜냐면 네. 저는 뭐 정치개혁도 하고 사회변혁도 꿈꾼다고 하는 자가 정의당이냐 녹색당이냐 막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도 다 그럴 거지 일 어째지 막 이렇게만 했는데 그냥 쿨하게 한 방에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찍을 사람이 없어, 찍을 당이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찍을 후보가 꽤 나와 있고 찍을 당이 몇 개 있어. 선택지가 여러 개야. 그중에 하나 잘 찾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네요. 각각의 최후의 선택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유권자들께서 이제 또 보면 이게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선거의 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1인 2표제잖아요. 예. 선관위가 그걸 홍보를 안 합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예. 아직도. 그러니까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지역구 후보를 1번 찍으면 비례도 1번 찍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2번 찍으면 2번 찍어야 되는지. 연동제인 거 예, 아닌가요? 아닌데 따로따로인데 완전히 별개인데. 아. 그래서 그 실제로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고 19대 총선 끝나고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 가까이가 모르시는 걸로 나왔어요. 아, 1인 2표제라는 그 자체를. 그러면 예. 찍긴 찍었어도 표를 2장 주니까 찍는데 예. 1일로 찍어버리거나 2일로 그렇죠. 예. 찍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1인 2표제를 아시는 분들이고 네. 사실은 아, 많은 맞아요. 유권자들이 그걸 모르고 계세요. 여전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1인 2표제만 제대로 알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수정당 지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2005년인가요? 6년에도 네. 2004년. 네, 제가 한창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그때는 그 항상 수능 그 예비고사에 나왔었어요. 아. 1인 2표제로 바뀐다. 아. 그래서 항상 그 사회탐구 영역에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예. 그때 아니면 사실 사회 나와서 오히려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 그렇죠. 예. 오히려 학교 다닐 때나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수능에 야. 나오는 그 정도였던 거. 선관위가 너무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선관위가 이거 네. 거대 정당들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비호해 주는 거예요. 1인 2표제 홍보를 안 한다는 자, 게.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 임경지 위원장님이 총선 청년 네트워크 네. 열심히 활동하고 저희들이 이제 총선 시민 네트워크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투표 참여, 그다음에 1인 2표다. 네네. 그다음에 사전 투표도 가능하다. 요것을 그렇죠. 저희 네. 그래요. 시민단체도 맞아요.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낙천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네. 하겠지만 네. 그 세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 현수막도 내걸고 현수막까지 설마 잡진 않겠죠, 선관위가. 뭐 요번에 우리가 헌법 소원도 제기해서 네. 일단 그 현수막은 1인 2표제 현수막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괜찮고. 네. 그다음에 1인 2표자면 우리 또 조승 대표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게 민주노동당이 헌법 소원인가 내가지고 그렇죠. 쟁취된 제도 네, 아닌가요? 진짜 그 2000년부터 눈물겨운, 해가지고 엄청 그때 이제 당시 민주노동당이죠. 당시에 헌법 소원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이건 뭐 비례 축소하려고 해서 뭐
그 당시 국회 앞 여의도에서 뭐 당시 권영길 대표, 노회찬 전 대표 이런 분들 노숙 농성하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쟁취한 거죠. 한국의 시민 사회와 진보 진영이 이걸 이제 쟁취해낸 건데 이게 이제 그동안 오면서 제대로 안착되기보다는 선관위는 이거 홍보하지 않고 비례는 오히려 줄이고 예. 원래 이 취지가 뭡니까? 1인 2표의 취지가 표의 등가성. 그러니까 이제 1인 그 표가 사표가 되면 안 된다. 얼마든지 유권자의 이걸 그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계속 지금 그간에 한 12년, 한 3년 정도는 지금 이게 계속 축소되고 오는 과정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기득권이라는 게 그 격렬한가. 자기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새누리당을 지역구에서 찍는 유권자도 사실은 비례대표 투표는 완전 별개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예. 다른 생각을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거대 정당을 지역구에서는 투표하지만 사실은 그 거대 정당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 제도만 알아도 저는 소수 정당의 전체 이 비중이 훨씬 넓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이후에 정치제도 개혁 운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예. 청년들 만나면 사실 전 네.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 다른 말을 해도 네. 괜찮다. 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안전하다.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 안에 그럼요. 들어가야 되고 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걸 계기로 사실 이번에 비례대표제도 꼭 좀 더 홍보도 하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꼭 연동제로 네. 안 하도록 네. 많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1번, 2번, 3번 비례대표 공천에 실망하신 국민들이 꽤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새누리당 앞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제 한울박물 갔거든요. 짧게 설명드리면 근데 새누리당 당원들이 우르르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김순례 새누리당 비례대표 중에 김순례 후보, 뭐 전희경 후보 진짜 문제 많다. 그다음에 그 뭐 또 청년 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뭐 신보라 후보도 문제있다 막 이러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원들이 지나가면서 맞아 나도 이 당원인데 이 사람들 절대 안 된다니 실제로 새누리당 공천 배심원단에서요. 김순례, 신보라, 전희경은 안 된다라고 교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당 당원들까지도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1인 2표제가 있다는 다면 자기가 지역구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그렇죠. 네. 정당은 그래도 그럴싸한 정당으로 이렇게 네.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네.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약간 선거운동하면서 억울한 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 점이나 그래도 이제 팟캐스트니까 좀 편하게 뭐 가령 뭐 녹색당은 시민단체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녹색연합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녹색연합하고 무슨 관계냐? 네, 네, 그렇죠. 또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 또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억울한 점이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당은 얼마 전에 공산주의자의 정당으로 몰려서 그렇죠. 우리 조성주 대표님 엄청 슬펐을 것 같은데. 슬펐다기보다는 화가 났죠. 그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게요. 지금 그 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한테 네. 공산주의자니 뭐 전혀 근거 없이 그것도 야당, 그쵸. 국민의당 무슨 청년 후보였는데 그쵸. 그분이 같은 야당의 후보가 황당했어. 그분이 뭐 결국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못하셨는데. 그래서 민주당 가셨습니다. 김민석.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이야기 잘해. 더불어민주당 말고 그 네. 뭐라 그러죠? 그 마포민주당이라나요? 그냥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마포민주당이라고 하더라고 언론에 보니까. 세 글자 민주당. 세 예. 글자. 마포대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서강대교로 바로 네, 앞에 맞아요. 보여 우리 보면 맨날 보잖아요. 네, 네, 네. 예, 일단 네, 그렇죠. 그다음으로 한 어쨌든 거죠. 예,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좀 구시대적인 어떤 그 종북 프레임, 예. 이런 공세 이런 거에는 이제 크게 뭐 억울하다는 건 없고요. 그런 거 이제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억울할 때는 뭐 가끔 지역에서 민주정의당이라고 전두환 시절 민정당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정의당이라는 게 이제 워낙 길게 80년대 근데 이제 이건 해프닝에 가까운 거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어르신들이 찍어주시면 그럴 때 이제 우리 후보들은 이제 그럼요 역시 물가는 그때가 잘 잡았죠 이러면서 이제 네, 선거는 원래 그런 거죠. 어쨌든 그건 이제 해프닝이고요. 진짜 억울할 때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후보들을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 저희의 이제 지역 후보들이 그냥 이번에 못 뽑힌 게 아니라 다 당원들 직접 투표로 다 일일이 뽑아서 그 해당 지역에서 정말 길게는 수십 년간 짧게는 진짜 뭐 적어도 5, 6년간은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또는 이제 야권단이라라는 압박 속에서 이제 때로는 이 후보들이 뭐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이럴 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닥칠 때 제일 아마 고민이 많습니다. 당원들의 자존심 같은 후보들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권인데 쉽게 말하면 안 그리고 이제 되는 당원들이 것 같아요.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게 공천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보 정당들은 위에서 지도부가 선택하는 후보들이 아니라 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뽑은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승수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녹색당은 녹색연합. 녹색연합하고는 이제 많이들 구분하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정책 명함을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눠드렸는데 총선 앞두고 이제 정당 연설회 하면서 네. 받아보시고는 이게 녹색당이 그냥 환경 문제만 이야기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사실은 만나 뵐수록 이게 뭐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좀 답답한 건 언론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학교 인조 잔디 관련해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 얼마 전에 전자파 문제 같은 걸 우리가 단독으로 많이 발굴해 가지고 언론을 접촉하면 언론들이 녹색당이라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인터뷰도 쉽게 실어주지만 어떤 정당이 이런 문제 사회적으로 좀 묻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나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잘 안 다뤄주는 경향이 있어요. NGO 저도 이제 시민단체 활동 네. 많이 해봤으니까 이 시민단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당연히 뭐 9시 뉴스에 나갈 수 있는 건데 정당이기 때문에 안 다뤄주는 거예요. 또는 뭐 우리 거를 다 가지고 가면서 뭐 녹색당 표시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표시 안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죠.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공중파나 이런 데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슈를 제기하고 이렇게 정책이나 컨텐츠가 좋아도 이 언론이 안 다뤄주니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언론이나 이제 인터넷 미디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 녹색당 정책도 소개해주고 뭐 후보자도 소개해 주시는데 어쨌든 소위 말하는 뭐 좀 조중동이나 뭐 아니면 뭐 저기 공중파 방송 같은 데는 참 우리가 아예 언급되기도 참 어려운 게 현실이고 얼마 전에 또 뭐 어느 방송에 나갔는데 또 이색 정당이로 나갔어요. 이색 정당. 우리는 이색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색 후보, 이색 정당 이렇게 보통 보면 소수 정당 특히 원외 정당들 선거 때 언론 보도할 때 보면 이색 정당 뭐 이렇게 이색 하고 정당 이색 후보는 보통 예. 좀 뭐랄까 이제 상식이 동떨어져 있는 예. 경우이거나 아니면 너무 그렇죠. 진짜 완전 극소수인 우리는 경우에거나.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게 전 어. 세계 90개국에 녹색당이 있고 우리가 네. 나름대로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집권도, 영향력이 독일에서는 집권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민당이랑 녹색당이 같이. 그런 진짜 어떤- 새누리보다 오래된 정당이에요. 예, 제일 그래서 오래됐어요. 녹색당은 우리나라. 정책이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색이라는 건 약간 네. 뭐 뭐랄까 좀 하여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 이번 선거 양념처럼 만들어 버린 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약간 그런 걸 대하는 게 전 청년을 대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네. 그다음에 완결되어 있지 않고 대신 그다음에 특이하고 뭔가 어, 참신함을 먼 미래의 요구하면서 거, 예, 예. 그러니까 양념처럼 그죠. 예, 예. 네. 명분, 그러니까 네. 장신구 같은 거죠. 네. 어디다 갖다 붙여도 괜찮은 네. 그 정당의 정체성 이런 걸 전혀 상관없는. 참 되게 안타깝고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네, 속상해요.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못하지 않았어요. 비례에서 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한국의 언론들도 정치와 정당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언론 자체가 이거를 왜곡하는 거죠. 정치는 그냥 마치 전쟁이나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맞아요. 이 경마 보도하듯이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천 갈등 같은 계속 거.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천이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 건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당의 어떤 가치와 정책을 맞는 사람을 하는 건지를 보도를 해야지 무슨 누가 누구를 뭐 옥새 투쟁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왕조 국가예요. 이런 네. 용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녹색당이나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그래도 정의당은 원내 정당이니까 그게 좀 덜하거든요. 근데 네. 같은 진보 정당에서 녹색당을 대하는 그 언론들의 가끔 태도를 보면 이건 정당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 못하는 거구나. 정당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목소리들의 집합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때 정당이 존재해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민주주의라고 할 때 정당이 없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무슨 이권 결사체, 이익 집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선과 이 시각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색연합이 있으면 9시 뉴스에 들어가는데 녹색당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언론 보도 준칙이나 신문 방송하기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상당한- 녹색당 하면서 외국의 선거법을 정말 많이 네.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는 원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연설 시간은 똑같이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예. 뭐 1당 2당하고도 똑같이 예. 방송 선거법 관련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공정하다 좋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으니까 예, 예. 8개가 원내 정당이 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원내 정당 지금 뭐 늘어났어도 그거는 선거 앞두고 탈당하고 이래서 그런 거고 어. 그냥 자기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원내 정당이 8개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건 효율적이어도 정치는 안 효율적이어도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원내정당 아니란 이유로 네. 기회가 없으면 음, 언제 새로운 그렇죠. 정치 세력들이 성장하고 네. 진입하고 경쟁할 수 네.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 좋은 상품들이 여러 개 보여줘야 되는데 유권자가 안 잘 보여준단 알아서 말이야. 고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침 이제 두 분이 언론 이야기도 하셔서 그런데 요즘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도 저희는 요즘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맨날 새누리당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나온 다음에 일주일이나 한 10일에 한 번 녹색당, 정의당 기퉁에 조금 이런 식으로 보도하잖아요. 그럼 일부 제도 언론하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차이가 뭐냐? 물론 다른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니까 고맙긴 하죠. 근데 분량이 너무 적어요, 보도 분량이.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예, 아니 이제 뭐 선거에 들어가면 모든 게 섭섭해져요. 아니, 세상 모든 게 저는 섭섭하고.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진보정당 네. 활동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지면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거라는 게 아마 이제 하승수 위원장님 이제 지역에 또 하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만사가 다 섭섭하고 아쉽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한겨레 경향의 고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파적이다라고 찍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우리 언론이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정치도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가 이제 대선되면 다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나 우린 힐러리 지지한다. 예. 뭐 우리는 뭐 트럼프 지지하는 신문이 트럼프 있는지 지지 모르겠고 신문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오니까 미국 언론. 뭐 크루즈를 지지한다, 뭐 누구를 예. 지지한다, 루비오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과거를 보면 이제 오바마, 맥케인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언론의 중립성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걸 대신 뭡니까? 뉴욕타임즈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그래도 오바마 정부의 뭔가 무슨 감시라든지 어떤 인권 문제가 생기면 가차없이 비판한다.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파적으로 보지 않고 원래 언론이란 건 그 자신의 어떤 정파성, 예를 들면 그것이 곧 독립성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한국은 이제 언론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특히 종편이 생기면서 이런 게 더 심해졌고 예. 저는 종편 같은 경우나 이런 한국의 보수 언론 진영은 종편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기보다 하나의 정당이라고 봅니다. 이미 예. 하나의 그 여론을 그 조직하고 그걸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예. 하나의 정당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마치 언론이란 탈을 쓴 정당. 그러니까 이미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국에도 극우 정당이 출연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우리한테 출연해 있어요. 이미 종편 구구당이 출연해 예, 있지만 방송이란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이에요. 그거는. 아, 예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연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권 새누리당 연대는 조롱하면서 자기들 맨날 새누리당하고 연합해. 그렇죠. 비판적 지지도 하죠. 예.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대한. 비판적 지지도 하고. 예. 굉장히 제가 오늘 진지하게 지금 달려왔는데 하루 일과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하 변호사님 어떤가요? 평균 얼마 그러니까 주무시는지. 새벽부터 다니시죠? 아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종로구에 출마한 이유가 녹색당 전체적인 인지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서 아침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 계속했었고요. 이제 천막 선거사무소 만든 다음에 선거사무소 앞에서 일종의 매일매일 메시지를 좀 보내는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바로 이제 아침 정당 연설에 저희는 지금은 이제 아직 유세 기간이 아니라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유세는 못하고 정당 연설에는 할 수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정당 연설에 하고 중간중간에 뭐 회의하거나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뭐 최근에 요즘엔 또 천막도 지켜야 되고 뭐 바쁩니다. 그래서 슈렉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아, 슈렉. 슈렉. 예, 그렇죠. 제가 뭐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네. 뭐 어쨌든 뭐 슈렉이 녹색이잖아요. 예, 녹색이고 그렇죠. 슈렉도 예, 녹색이죠.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시네요. 뭐, 예. 우리 후보님. 여러분, 아니 저는 이- 괜찮은데 슈렉이 기분 나쁠까 봐. 아시겠지만 마음씨 착한 슈렉처럼 생겼어요. 예. 물론 거기서도 슈렉이 사실은 에보에 비해서 마음 착하지만
외모도 아주 마음씨 착한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조승 조금- 조승수 이제 헷갈리죠. 예, 조승주 보님. 네, 저는 이제 비례대표 후보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 상황이 이제 처한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조건이 다르니까 이제 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비례대표 후보니까 아침에 그 비례대표 후보는 자기가 일정을 짜야 돼요. 당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침에 뭘 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일정을 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일은 뭐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당에서 갑자기 이제 뭐 광주를 내려가십시오. 이제 광주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례대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또 있어요. 저희 이제 지역에 출마한 저희 정의당의 후보들이 이제 한 60명 가까이 있으니까 이 후보들을 뭐 개소식 또는 후보가 이제 뭔가 언론 기자회견 할 때 옆에 또 비례 후보가 같이 서주고 뭐 이런 것들. 비례 후보들마다의 또 특성이 있죠. 뭐 네. 저희 이번 비례 2번이 이제 김종대 단장님은 이제 국방 안보 분야니까 그런 쪽에 이제 기획. 저는 이제 주로 청년 또는 정치 뭐 이런 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을 한다든지 TV 토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잠을 많이 못 잘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저 평소보다는 비슷하게 자요. 더 자는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들 잠을 평소보다 많이 잔다고 하신 대표님 잘 들어주세요. 아, 예, 아닙니다. 심상정 대표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소보다 이렇게 잠이 줄진 않아서 그저께인가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 조성주 후보를 어쨌든 많이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언론도 아유, 많이 타고 인지도가 인지도가 이제 비례 후보 중에 있는 후보입니다. 이게 자랑 같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도 많고 그래서 조성주 후보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재우지 마라라는 게 이제 심상정 대표님이 직접 특별 지시를 지시. 사랑이 내리셔가지고요. 넘치시네. 제가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로와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왔으니까 아니 5시 때는- 퇴근을 어, 주장하시는 어, 당에서. 조성주 대표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된대요. 조성주 의원님은 지금부터 제가 3시간씩만 자세요. 네. 딱 15일만 네. 진짜 올인하시고. 안 변호사님은 그래도 잠은 얼마나 잠이요 보통 4시간 뭐. 아,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이 못 자죠. 새벽 예, 주무시죠. 예, 뭐 예. 작년 연말부터 한 정말 4시간 우리 평균. 녹색당 정의당 한국 정치 숨통을 틔고 네. 정의를 눈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뭐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저번에 그 경남 통영 고성 무투표 당선돼 버렸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너무 속으로 열이 받았어요. 정말 진보 정당이 더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에 녹색당이나 정의당을 응원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씨앗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무투표 당선이 안 되잖아요. 거기 당선된 이군현 씨도 보면 정말 정교조 맨날 공격하는 발언하고 심란한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투표도 없이 당선된다는 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선거법도 웃겨 하 변호사님. 찬반 투표도 안 하게 하고 그 헌법소원 한 번 더 내시죠.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총선 끝나고 예, 선거 끝나고 아니 찬반 소송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할 게 아니에요? 많아. 네. 진짜 많아요. 녹색당이 이렇게 시민단체 마인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우리 하 변호사님이 녹색당 전에 투명사례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또 일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 진짜 소중한 NGO를 키워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저는 정당하고 결합됐을 때 훨씬 더 그 네, 네. 뭐랄까 상승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네. 대구 달서갑에 우리 녹색당 후보가 한 명 나갔는데 네. 우리가 안 나갔으면 거기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정말 네, 귀하신 더불어민주당이 분이네요. 후보를 안 내는 바람에 어. 결국에는 1대1 구도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낸 게 아니라 네. 설마 다른 데도 내겠지 했는데 안 내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게 지역 구민들은 행복하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대구의 유일한 녹색당 후보인데 마침 거기 다른 야당이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 그래서 그 야권이 성함이 되는 그분 게 아니라 성함은 변홍철 후보입니다. 변홍철 예. 선생님이. 아,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한국 정치가 너무 양당 구도가 예. 되고 그러면서 또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 거대 야당들은 후보를 잘 안 아예 나니까 안 내버리고. 진보 정당이나 뭐 녹색당은 낼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치의 다양성이 실종되다 선거구제도도 보니까. 사실은 네. 소선구제니까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고민해보죠. 중대 선거구로 가고 네. 난 비례 한 100석 정도는 되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네. 들어가고 뭐 독일식이나 네. 뉴질랜드식 비례대표제 계속 뭐 한국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있지만 뭐 지역구가 있더라도 어쨌든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득표율하고 의석수는 맞추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제가 같아요. 하나만 더 제가 오. 원래 말이 많은데 진행자여가지고 아니, 좋아요. 그 네덜란드는 학생당이고 광역 비례 제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당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석수를 매번 차지해서 도시계획에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꼭 생긴다는 어허. 거예요. 학생당 네, 굉장히 좀 오.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례대표 광역 네. 비례가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네덜란드는 네.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고요. 네, 전국이 하나의 비례대표 선거구인데 네덜란드는 동물을 위한 당도 있어요. 동물보호당 네. 예전에 국회의원 2명 나왔잖아요, 네. 진짜로. 지금 국회의원 2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에서 사실 거기서 되게 오래 산 소유자의 중심으로 네. 짜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네. 들어가니까 적절하게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네덜란드가 아마 전 현실이 있어요. 세계에서 정치 다양성이 제일 잘 보장되는 그렇게 나라예요. 저도 알고 0.67%면 한 석이 생겨요. 맞아요. 0.67%. 네. 진입 장벽이 좋다. 0.67%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소정당 네. 이합집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혼란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11개 원내정당 그러니까. 11개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요. 네. 아니 당 많으면 저도 그런 생각. 당 많으면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대변되잖아요. 그럼요. 네. 뭐 여성당 일본에서도 그렇죠. 이전에 여성당도 있었는데 여성당 네, 우리 한국에 네. 청년당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예. 것도 좀 아쉬웠어요. 임경지 많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정당이 있을 때 정말 목소리가 잘 대변되는 게 분명한 예, 것 같아요. 오늘 네. 우리가 녹색당 정의당이 왜 중요한가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임경님도 하나 질문 더 해주세요. 이제 하나 향후 딱 계획 나오자. 여러분들 향후 계획도 어디서 있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유권자들 아마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진짜 이것이 우리의 간판 슬로건이고 정책이다. 다시 한번. 이거 정책 믿고 나를 찍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뭐 녹색당에 대해서 요즘 투표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뭐 개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한 것이 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쨌든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이 돼야만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민주노동당 이후로는 어쨌든 지금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10몇 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자. 녹색당의 한석이 그냥 한석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이후 계획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불리한 선거 조건, 선거 제도 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종로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기 전역을 커버하는 선거를 실제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녹색당의 장점은 어쨌든 당원들이 이 지역 풀뿌리에서 움직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1월 달부터 뭐 전국 곳곳에서 다 정당 연설하고 피켓팅 했는데 남아있는 한 16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국회의원을 낸다. 이게 이제 이후 계획입니다. 아까 여쭤봤는데 지역별 야권연대 계획도 좀 일부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5명밖에 안 돼서요. 지역이 지역구 5명. 후보가. 예, 이거는 뭐 정당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녹색당은 야권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예. 지역구 후보가 없으면 유세를 못 하기 때문에. 설령 응하지 않더라도 다들 네.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뭐 야권연대를 혹시 이제 야권연대를 막 바라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도 하고 말고 문제가 충분히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정당이 예. 선거를 치르는데 5명 지역구 후보도 사실은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예. 녹색당한테 네. 야권연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네. 충분히 이해했고 네, 네. 우리 정의당한테 예, 물어봐야 저희야 되죠. 이제 현실적인 예. 고민이 있죠. 예, 왜냐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 야권연대 정의당한테만 양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막 그런 태도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약한 이게 태도인데요? 야권연대가 지금 이제 당대당 야권연대는 이제 끝났다. 네. 물 건너갔다 이제 공식 선언이 된 거죠. 네. 공식 선언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 이제 심상정 대표와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하시면서 네. 그냥 안 하겠다는 통보를 한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야권연대를 못 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하셨으면 될 텐데 그냥 대표와 원내대표 지역구의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걸 메시지를 보내오니까 이제 약간 이제 감정적인 격앙된 것도 있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선거에서 어떤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열망도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정의당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이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구성해서 야권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건데 뭐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각 정당들도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결국 당대당이 안 되고 본 후보 등록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후보를 등록하는 게 뭐 정당들은 당연한 거고 가능성이 뭐 완전히 닫혔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일이 생겨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양당의 큰 결단이 있지 않는 한 이대로는 이제 야권대가 되기 좀 힘들고 정의당의 일방적 희생을 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고약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좀 고민이고요. 뭐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가면 저는 선거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원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건 하나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 과연 이거 잘했느냐 해서 이제 그 지난 한 4년 또는 5년간의 책임을 묻는 거죠.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또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책임이 중요한데 그럼 집권 여당과 새누리당이 과연 잘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하나 묻는 게 이번 선거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선거엔 또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매번 책임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선거가 무슨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수극을 매번 복수극을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묻되 또 하나 그럼 더 나은 대안은 뭐냐? 이 대안을 또 만드는 게 선거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당은 책임을 묻고 야당은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같은 야당이 있냐? 저는 그래서 2016년 이번 4월 13일 총선의 기능 중 하나는 새누리당과 집권여당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야당 만드는 거다. 제대로 된 야당 하나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이. 그래야 대안이 커지고 변화가 가능하다. 정의당이 진짜 야당 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의당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새누리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태생이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대안이 되기 위한 정당입니다. 이야. 대안으로 말하는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야, 좋은데 일단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임경님도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두 분 얘기를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니까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표를 누군가에게 걸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우리도 좀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선거 이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총선 끝나고 한번 또 봬요. 고생하세요. 예, 우리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님, 우리 정의당 조성주 후보님 정말 저도 65분 동안 내내 행복했습니다. 뭐 저도 이 양당 체제의 문제점을 국회 안팎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또 서운할 수는 있겠어요. 이 방송 많이 또 들으시는데, 근데 제1야당이 어쨌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건 저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당이 활성화돼야지 더불어민주당도 건강한 자극도 받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일부 시민들 다 그런지 모르니까 일부 시민들 발음을 전하면 혼용무도한 집권 세력이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한번 만들고 우리 녹색당이 또 반드시 한 석 이상 이렇게 또 생기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선거가 감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국민 중에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제 생각에 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녹색당 우리 하승수 운영위원장님, 정의당 조성주 비례대표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총선 특집 계속 함께할 우리 민달팽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총선 때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 총선 시민 네트워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